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발표되었던 2025년 2분기 테슬라의 인도량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였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들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어제 우리가 인도량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게 당연히 전체 인도량 수치였죠. 이제 38만 4천 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에 대한 퍼포먼스를 또 함께 참고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근데 에너지 사업은 좀 아쉽게 그 결과가 나왔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에너지 사업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으로 퀀텀 점프를 해왔었던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퀀텀 점프가 있을 것이라고 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얻게 될 열매를 다음 3분기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열매를 한 분기 뒤로 늦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시장은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 역시도 나름 선방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적 발표 때 또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쉽기는 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너무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도량, 그러니까 전체 인도량과 그리고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당연히 두는 것인데, 모델 Y와 모델 3의 판매량 그 밑에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량이 같이 나오죠. 근데 어제 그 수치를 보면 1360대인가 나왔어요. 야, 지금 사실은 이제 고가형, 이제 프리미엄급의 모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도 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려야지 그래도 EPS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건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38만 4천 대 수치만 보고 이 고가 라인의 판매 대수는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번 인도량 발표에 그 38만 4천 대가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 전쟁이 있었죠. 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이 메인 시장이잖아요. 이 모델 S와 모델 X 역시도 중국이 메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모델 S와 모델 X가 중국 기가 상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출길이 제 기억에 4월 달부터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판매가 되었을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가 거의 제로였다. 자, 그랬기 때문에 1300대에 불과한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 물론 사이버 트럭도 있겠지만 그 기타 모델의 결과가 매우 좋지 못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만 4천 대가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델 S와 모델 X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몇 대가 더 팔렸어야 되는지를 보니까 2025년 1분기 때 이 모델 S와 모델 X의 전체 판매량이 약 3.8%를 차지해요. 전체 판매 비중에서. 자, 그리고 2024년 4분기로 가보니까 전체 판매 대수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기에 평균을 내보니까 4.3%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2025년 2분기 때 대입을 해보니까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량이 16,000대 가까이는 나와줄 수 있었던 것인데 1,300대가 나왔으니까 뭐 사이버 트럭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4,000대에서 5,000대 정도는 더 나왔어야 되는 수치다. 자, 근데 이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플러스가 됐어서 당연히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38만 대가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인가 빠졌더라고요. 이 모델 S와 모델 X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됐었다고 한다면 12%의 판매량의 저하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 발표 때 4,000대에서 5,000대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한 15,000에서 2만 달러 정도, 이제 고가니까 마진이 생긴다고 봤었을 때 1,500억 정도의 EPS에 좀 손실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 만들어낸 38만 4천 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관세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것이 조금 진정세를 다시 찾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수출길이 다시 열린다고 한다면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부터는 이 프리미엄 라인의 판매량을 우리가 중국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론의 정치적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되죠. 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매 욕구를 좀 저해야 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왔잖아요. 일론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수요의 어떤 위축.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논란이 될 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독일에서의 판매량부터 해서 유럽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빠졌던 판매량의 감소.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램프업, 주니퍼의 램프업을 통해 가지고 거의 4월달과 5월달 중순까지도 정상적으로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악조건들이 모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냈던 38만 4천 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사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일들이 테슬라의 수요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대의 어떤 판매 감소에 그쳤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3분기, 그 이후의 분기를 바라볼 때 지금 여전히 테슬라의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 매출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너무나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팩트 중심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특히 6월 달에 판매량의 완연한 회복세가 전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도 3분기를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비록 보조금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인들 모든 분들이. 하지만은 9월 30일부로 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도 7,500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구매를 할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분기는 우리가 2분기 때보다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우려했었던 것보다, 왜냐하면 가장 공신력 있다고 하는 예측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조차도 35만 대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의 우려가 이거 완전 폭망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잘못하다가는 완전 펀더멘탈도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테슬라가 너무나 보기 좋게 모든 악조건들을 다 극복을 하고 만들어냈었던 38만 4천 대여서 애널리스트들부터 시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선방을 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벤트는 지나갔죠. 성공적으로 이제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 발표 전 7월 23일로 잡혀 있잖아요. 아마 7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본장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러면은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약 20일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제 거래 기준으로는 약 한 13, 4일 정도, 보름 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투자라는 것이 쉽디가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38만 4,400대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 그 이외에 테슬라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시장이 당연히 하겠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저는 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8만 4,000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스탠스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할 만하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 펀드멘탈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조금씩 주가를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고,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낮은 예측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실제로 그 수치가 작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무리 악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13% 넘게 빠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EPS도 더 낮아지겠네 하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다시 나타나는 그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둘 중에 그러면은 어떤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모든 악조건들이 이게 정말 이게 경중을 따지자면은 매우 심각한 어떤 악재들이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만들어냈었던 38만 4천 대라는 그 인식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자리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발휘가 되는 상태에서 실적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패턴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잘 없었던 패턴이에요. 인도량의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졌을 때 보통 실적 발표 전까지는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던 적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 2분기 자체에 있었던 일들 자체가 워낙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최소한 우려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잭팟을 터뜨릴 것이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그래도 무던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심리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사업의 펀더멘탈이 다시 재조명 받으면서 그것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정말 딱 알맞게 딱 출시를 하는구나.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요들을 잡아먹겠네. 그것이 EPS에 엄청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출시 소식이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약 소식들이 계속 들린다든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 발표 전에 어떤 그런 쪽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던져주는, 로보택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미래 사업에 대한 당장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발표 전에 한두 개씩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실제 발표 때 나오는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발표 전까지의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놓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가 답을 하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 긍정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까. 긍정의 흐름을 저는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실적 발표 전까지의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